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판소리를 이제 부르다가, 요즘에 제가 판소리 인터넷에다가 이제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만드니까는 이렇게 처음에 어제, 20시간 전이죠. 적벽가 판소리 이제 그동안 부르지 않은 것을 이제 1시간 10분 불렀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뭐 수군가 이렇게 7회, 6회 이게 다녀오신 분이고 1일 전, 2일 전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 보면은 그야말로 내용 자체는 이렇게 3회, 그죠? 7회, 6회 이 심청전 73회, 73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보통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루 매일 이렇게 올리면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한 3, 4일 정도 건너뛰어서 이렇게 조회수가 좀 많습니다. 73회.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25회, 17회 이렇게 올라다가 또 35회 올라가고 15회 이렇게 10회, 19회 갑자기 이렇게 55분, 55명이 되신 분이 다녀가십니다. 이거는 이제 바둑을 뒀는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64분, 64명이 다녀가시고 갑자기 이렇게 또 줄어듭니다. 다녀가신 분이 3회, 38, 26, 2주 전에 한 건데 바둑인데 151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33분, 12분, 4분 다녀가시고 이게 3주 전이에요. 그리고 15분, 17분, 18명, 8명, 3명, 아주 적게 다녀가십니다. 이게 한 소리에 오게 할 때는 이제 제일 초창기, 제일 처음에 한 달 전에 제가 이걸 시작했는데, 처음이라 적게 다니고 또 바둑을 하니까 37분 다녀가시고 이게 뜀떡입니다. 이 노래방에다 이제 녹화한 거 이거는 뭐 4분, 9분, 10분 이렇게 다녀가십니다. 이렇게 바둑입니다. 바둑으로 그러다 갑자기 이제 92분이 다녀가십니다. 제목을 다 이렇게 정하죠. 뭐 공장사나이 바둑에 빠지다, 나이 바둑, 바둑과 바둑 5. 뭐 이게 제목을 안 정하면 그냥 날짜가 찍히더라고요. 새돈 시도 바둑, 오청훈의 바둑. 그냥 항상 이렇게 좀 벽다가 또 갑자기 이제 188분. 숫자가 엄청 많죠? 10분, 5분. 이렇게 남기고 이제 62분 이렇게다가 많지 않은 이렇게 다시 이 대주배인데 각종 이제 바둑 차트 있지 않습니까? 대주배 유창님이 승리한 분이에요. 정말 60 한갑을 넘으셔서 그 타이틀을 따셔서 오랜만에 승리하신 그걸 제가 기보를 보며 해설한 건데 29번. 제가 유창혁 바둑 사범을 팬이라서 승리 축하 글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도 그러고 이제 이게 패하고 이제 사활인데 사활은 초기에는 굉장히 적은데
41분, 48분 꾸준히 늘어서 이렇게 4월 공부를 한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4월 공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석탱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 얼마 4월 하면 다 올렸습니다. 또 50명 다녀가고 9분, 29분, 16분. 그리고 갑자기 이제 66분이 많이 다녀가셨죠? 벌써 저녁.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저거 했는데 뭐라 그러죠? 후원 계좌 제거하고 뭐 기업은행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쫙 종이 붙여갖고 노트북 화면에 붙여갖고 이거 휴대폰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이건 이제 화면 출처는 이제 오로바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그 기보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11분이 이제 다녀가십니다. 많죠? 헤이지자 대 우리나라 최정 바둑 선수인데 이 헤이지자 중국 선수는 요즘에 안 보이네요. 성적을 내지 못해서 그런지 거의 해설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1년 전에 잠깐 이제 좀 타이틀을 이 정상급 바둑 선수들하고 두다가 이 밑으로 많이 처지는 바람에 이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최종우 선수 최고의 전성기인데 요즘에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르고 있죠. 300명 방문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제목도 있고 별이 되어 어버이날 꽃바구니 아침을 기다리며 어버이날 110분이 방문하시고 155 신진서의 신공지능인데 지금도 이제 그 진짜 인공지능과 카타고와 바둑을 한 2판인가 3판인가 둔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세돌 바둑 선수의 그 알파고 경기 한 10년 터울로 또 대결을 합니다. 135 첫날 우리의 손 꽃보다 바둑 기로도 바둑 14 70 바둑은 예술 바둑 근로자의 날 짠 바둑 세력과 균형 바둑 두는 뭐 즐거움 자연 철학 광복 다 80주년 광복 80주년이었나 봅니다. 1년 전이 그런 게 있었네요.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이 뭐 적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둑에 밤새우는 데서 239명이 다녀가십니다. 2시간 6분짜리 일을 했는데 2시간 6분이면 이제 상당한 시간 투자한 거죠. 여기는 2시간 1분짜리 있고 한문 공부도 하다가 4분 다녀가시고 이렇게 다녀오시고 조카가 다녀간 날 이제 바둑 둔 거 이렇게 89명 이렇게 뭐 적은 숫자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200분이 다녀가십니다. 2시간 23분 바둑이 길이 맞나 하고 이때 잠깐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할 때 이런 제목을 줬고
한자 공부했는데 3분 다녀가시고. 한자 공부도 많이 하면은 많이 다녀가시겠죠. 요거는 이제 자석으로 된 거. 이렇게 딱딱 달라붙습니다. 조그맣게 이제 제가 손이 보이죠? 조그만 판에 이제 앞에는 노트북 있고 그걸로 하는데 이제 손을 놓고 떼기가 이렇게 좀 속도가 느려서 그냥 화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좀 몇 번 하다가 만 거예요. 중국자 97명 네, 근로자의 날 2년 전. 저희 어머니도 사진 나오고 또 수학 공부도 좀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끝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24년 3월 16일. 거의 이제 2년, 6년, 2년 가까이 최초 한 게 3월 16일인데. 그 전에는 이제 전혀 하지 않다가 유튜브를 이제 갑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그전에도 많이 해놓은 거 있지만 지워버린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15분짜리가 아주 최초에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먼저 판소리를 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꾸고 행실도 조출하니 닭과 대사 닭시헌저 일시 떠날 길이 바이오스 철가는 줄 모를 적에 구랑병 외치는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천야성 외치는 소리 족불 지린 나를 끌어내니 아니 갈 수 없겠구나 군복 입고 전립을 쓰니 장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 고동을 보니 벌써 발로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어지며 날 죽이고 가워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이팔 홍한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두고 천창을 바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허허 마누라 울지 마오 자항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전장 출세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 하니 울지 말라면 울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든 잡았던 손길을 애후리쳐 서지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 전쟁은 불씨이라 살아가기를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을 하니 함정에 든 고기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향 가서 그립던 마누라 만단정에 풀어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운다. 예, 이 적벽가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중국의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삼국지약이지만 뭐 일반 전쟁사와 거의 내용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는 그 부분이라고 할까? 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떤 군사 움직임이 있고 어떤 전술을 펼치고 이런 거는 나오지 못하게 뭐 하지 못하고 단지 그 희노애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심, 전쟁에 대한 치열한 그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전쟁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 적벽가를 제가 오늘 금요일 밤 다시금 또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쟁 같은 월화수목 금요일을 보내고 오늘 또 기계도 새로 들여놨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가 여기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기계를 들여놨습니다. 뭐 회사 공장 다니신 분들은 큰 어마어마한 큰 기계 들여놓으면은 참 뭐 새 식구 뭐 며느리 사위 들인 것처럼 아주 뭐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럽니다. 그것도 아주 저희 메인 아주 이 기계 없으면은 기계가 공장에 올스톱 되는 그런 큰 기계입니다. 뭐 중간 정도 큰 기계, 뭐 작은 기계, 뭐 하다못해 뭐 휴게실에 뭐 전자레인지도 있지만 전자레인지 없어도 뭐 점심 배달해서 먹으니까 뭐 냉장고 없어도 물은 있어야 되겠죠. 냉장고 없어도 뭐 여기 뭐 관물대 없어도 뭐 의자 웬만한 거 하나 의자 책상 없어도 뭐 이렇게 공장 생활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지만은 큰 회사에 중요한 기계가 없을 적에 회사는 올스톱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 몸이 심장이 스톱되면 죽지만은 손가락 발가락 잘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듯이 하여튼 우리가 오늘 저희가 큰 기계를 들여놓고 뭐 웬만한 큰 용달차 만한 기계를 들여놓고 지금 새로운 이 기계가 들여놓고 과연 새로
기계가 돌아갈지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참 미지수입니다만은 오늘 항상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동안 기계가 참 안 돌아와서 저희 장작 쪼개는 이 기계 업종이 참 뭐 장작 많이 쪼개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아유 쉬어야 되겠어요. 장작을 많이 못 쪼갰네요. 그래서 며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며칠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비는 많이 오줌 내리지, 흙은 막 징창지지, 막 물은 여기저기 고여있지, 톱밥은 안 팔려서 그냥 마당 한가운데 이리 구석저리 구석 막 그뜩 쌓여있지.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 죽는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거 해볼 때까지 하자. 일단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전분이 여기 휴게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며 오늘 기계 들여놓고 어떻게 운영할까, 어떻게 이쪽에서 나무 쪼개고 어떻게 이쪽에선 담고 이렇게 할까,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하여튼거나 뭐 기계 설치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 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작 많이 만들어야 또 여러분들에게 이 장작을 사고, 또 주변 이제 캠핑장에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또 일부 흔치는 않지만 뭐 식당에도 팔려 나갑니다. 뭐 대부분 요즘에 뭐 가스레인지로 많이 하지만 가스레인지 전에는 뭐 수치나 일반 우리처럼 나무를 떼서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 뭐 식당 웬만한 데 가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떼서, 바깥에서 나무를 떼서 그 나무가 조금 약간 불이 훨훨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손님상에, 동그란 상에 올려놓는 건데, 숯 올려놓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숯은 완전히 거의 완성된, 그냥 불만 땡기면 되는 건데, 이 나무는 새로 그냥 불을 바깥에서 막 떼고 해야 되니까 그게 요즘 많지는 않아요. 숯으로 숯불고기 하는 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나무로 떼는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핑장, 근데 저에게 여기 들어와서 캠핑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기도 캠핑장하고 저기도 캠핑장하고, 그러면 뭐 한 20군데, 한 25군데 정도 이렇게 배달을 간다고 합니다. 이제 뭐 수도권 위주로 많이 가죠. 뭐 서울은 이제 캠핑장은 없으니까 요 위성도시 쪽으로, 서울 주변 쪽으로 산 좋고 물 좋은데 이렇게 차로 실어서 배달을 합니다. 근데 저는 딱 2번 갔습니다. 전 7개월 동안 저 혼자 가까운 데 배달하고, 2번째 갈 때는 이제 총무님하고 같이 가서 내려주고, 또 거기서 또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니까는 완전 나무로 만든 숯불 구이집이더라고요. 숯불이 아니라 나무 구이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하는데 지하에다가 나무를 많이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1층에는 이제 거의 식당이고, 여기서 이제 밥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송출하고죠. 거기 포천에도 한 뭐 2군데 정도, 뭐 흔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식당에서는 나무로 하는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적벽가를 하는데 이게 자꾸 격길로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했습니다. 머리 불고 학창이를 거듭 홍중에다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선뜻 퉁퉁 남병산을 얼른 넘어 상류를 바라보니 강천은 요락하고 새별이 둥실둥실
진한 달빛 비켜난데 오강변을 내려가니 상산의 조자룡은 배맞이 등대하고 선생 오기만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봐라 섬위에 우뚝 나서 공명전 절하며 선생은 미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냐니까. 공명 또한 자룡 손길 잡고 주공 안녕하시며 제장 군주리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 풍속을 순풍에 추이어 달고 도용 떠나간다. 이렇게 이 적벽대전을 하는데 월색은 고요하고 정말 바다 같은 이 양쯔강에서 적벽대전을 펼치는데 우리 이제 지금을 어떻게 운영될까? 전쟁이란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는 정말 규율이 엄하고 항상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새벽 2시고 4시고 일어나서 야간 경계 근무를 들어서야 되고 아침이면은 낮에는 낮근무 위병소라고 하죠. 낮에는 2시간, 밤에는 1시간. 밤에 1시간 근무하다고 1시간만 눈 떠서 근무합니까? 군복 입고 그 밤에 일어나서 총 메고 그 전투복 완전히 갈아입고 군화 신고 그러다 보면은 교체 시간까지 하면 1시간 반입니다. 그래도 어유중청 또 지석거리다가 잠 못 자고 하면은 밤에 2시간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겨울밤에는 연탄도 갈아야 돼요. 뭐 한 3군데 정도 연탄 갈아 다녀야 돼요. 그 군자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참 고생이 많습니까? 군인 여러분들이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군대 적벽가를 내면서 항상 그 군대 생활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자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 풍성이 원군을 주급히 둥둥 내려 깃발을 바라 정룡 주자 양기가 백호 현무를 서욱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풍이 일어나 기각이 와지끈 움쭉 기폭밤도 떼그르르 천둥같이 일어나니 주가 이 모양을 보니 간담이 떨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탈주하는 기승도 난층이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며 주교 후한을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는 수구로 데려가 남병산에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에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싹 네 명에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명싱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 놓고 남병사 높은 단 나는 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대없고 식기장사에 당풍리하여 끈떨어진 차일 장마 동남풍에 벌렁벌렁 기잡은 군사들만 여기저기가 이만하고 서 있거든.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대. 공명 모르나 머리 풀고 발 벗고 요 너머로 가더이다. 두 장수 오늘 내요. 그러면 그렇지. 지제잔 산중이 이러거늘 중천간하며 중지출할까? 제가 어디로 도망갈까? 단하로 쫓겨가니 만경창파 너른 바다 물결이 휘웅한데 공명은 내거중적 무거처구늘. 이놈 수조들아,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더냐? 예, 아니 수는 모르나 잘못이 장안의 매인배 양은 강수 맑은 물 고기 낚던 어선배 심리 한강 백파상 왕래어는 거룻배 동광의 진리탄 음자릉 낚시배 오호 상윤을 속에 번상공 가는 벤지 만당 의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불고 발 벗고 상황 분주 선미에 다다르니 그 배 안에서 이럴 대장이 우뚝 나서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퉁퉁 내려 절하며 울음하고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귀를 쫑긋쫑긋 뭐라 소곤소곤 그걸 그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우이, 날랜 배를 잡아타고 이놈 사공와 예, 내 배를 어서 쳐 공병 담배를 잡아야 할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나 인내 장검으로 내 목을 댕그렁 베어 물에 풍덩 들여지면 어부고인이 될 것이니 어서 급히 배질하라. 사공들이 황급하여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깠다 하다가는 호강에 고기밥이 되겠구나. 열두 친구야 치라 우겨라 저어라 빨리 저 쫓아가니 요강여울 떠있는 배 힘부채 뒤적뒤적 공명 이씨가 분명하거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물러 나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하하 대소하며 너의 도독 살해 마음 내 이미 아는지라 후일보자 회유하라. 서성이 못 듣는 채 빨리 저어서 쫓아오며 괜히 한 말 있사오니 거기 잠깐 머무르서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놈들을 목전에다 두리까. 소장의 살을 화살 끝자 정매 배아지를 산뜩 깨듯이 공명이 말로 하되 아니 그는 양국 대사를 생각하여 죽이든 마시고 놀래시거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매 우뚝 서 이놈 서성 정부아 이라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돌아가서
유공이 마크는 은혜 생각지 않고 해하고저 따라오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하되 양구 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는 않거니와 너희 수담 가는 배 머무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뱃부 안에서 가지도 장구 7천 비정 비파하고 대두를 숙이고 주먹이 터지게 좀통을 들여 삼재의 힘을 올려 국인을 따르르르 그 밑에 전기일발 각지선을 딱 떼니 번개같이 해상으로 수르르 돛대 와지끈 거꾸로 오래 붕등 오던 배 가지고 접쳐 물결이 뒤채이어 소술 광풍에 빔빔빔 우리릉 출렁 뒷등 그려져서 봉국으로 떠나간다. 예, 이처럼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은 저도 영화로 봤는데 유튜브로 봤는데 요즘은 그 내용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장편으로 뭐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가 그게 시리즈로 뭐 30편 40편이 그냥 쭉 있었는데 요즘 유튜브 찾아보면 그거 싹 날라갔더라고요.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 그것만 남겨놓고. 그래서 그때 당시 10년 전에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죠. 뭐 삼국지를. 하여튼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고 뭐 중국의 그 서북에 아주 평야가 발달하고 그 중에서 그 가에서 로켓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사극을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 당시 중국도 한번 좀 뭐 마음 먹고 만들면은 참 굉장한 스케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 그 뭐 유비 간호 장비 그다음에 공명 선생 이런 조조 이런 분들 이렇게 그 배우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관우 장비 이런 분들이 진짜 살아서 환생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이 대단했고요. 기억에 남는 게 또 공명 선생의 큰 부채질을 하며 위험 있고 아주 그 선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도 그때 영화로 우리나라 치면 대하 사극 드라마처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판소리에서 또 제가 보충해서 보는 건데, 하여튼 뭐 책으로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좀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령은 체중 조조 진중 들어가 고화위호하라 진영의 대사자는 각솔삼천하여 각처에 매복하고 영병군간 제1대 한다 제2대 주대 제3대 4대 4대 전무 등은 삼천 전서 1조 파열하여 상부도덕 주유 정복 서성 정엉동 선봉대장의 황제라 주유군 중에 호령하되 병법에 일러쓰되 승화연어윤하고 일제 응진하여 공총 규봉하여 삼봉여 장도라고 하였으니 황계 화성 고화포와 광운시 호출룡
각선의 선줄 가을구러 자시의 한나라 공명선생 이려 편주를 빨리 쳐 본국으로 돌아오니 일등명장이 벌였는데 거기 장군 장익덕과 진남 장군 주자룡 굴레로 꾸벅꾸벅 헌신하니 공명 또한 군중에 답배하고 현주께 배운 후에 장대상회가 높이 앉아 당보상에 궁고를 궁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병과 장수하니 비룡파선이라 친남 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층군열구 오린 갈대숲에 둔병 매복을 하였다가 조병이 지나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나거든 불러와 엄습하여 사로잡으라 그하라. 거기 장군 장익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거느리고 오림산 호로국의 연병 매복을 하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비를 맞고 그리 지나다가 군사범 파범인하고 아들로 엄습하여 사로잡아라. 미방 미축 유봉을 불러들여 너희는 각각 모두 전선 타고 강상해가 멀리 떴다. 백운 기계를 아사우느라. 자, 한 장수 들어온다. 이는 링고하니 한수징호 간공이라. 봉인원 부릅뜨고 삼곽수 거느리고 정령도 비껴들고 어면이 들어와 큰 소리로 여짜오되 형장보와 진장모다 나고한 일이 없사오니 오늘날 대전시에 찾아는 놈 그 어쩐 일이까. 공명이 자 이렇게 잡아주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유비가 조조와 싸울 때 그 산중 뭐라 그러죠? 위격전을 했어요. 조조 유비가. 근데 이 조조가 유비의 그 계책을 꿰뚫고 그 일당 세력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책사로 모신 주공도 있는데 그분의 뜻을 살기지 못하고 정말 그 도원결의까지 한 유비 관우 장비까지 다 했는데 예 하여튼 유비가 그 세 사람의 대표인데 그 하여튼 아쉽게도 3일천하에 끝나는 그러나 우리가 뭐 공명선생 유비 관우 장비 이런 분들을 참 지금 후세 사람들이 칭송하지 조조를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무엇입니까? 후세에 남겨질 역사에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래 갑니다. 꾀로 그저 선과 악도 구별 안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금방 사라지지만 큰 덕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구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이 받들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 이 적벽가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지쳐서 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고난이냐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 지났는데 또 고통 있고 저거 지났는데 또 고통 있고 막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크게 쓰여질 사람이구나, 크게 될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제가 유튜브도 하고, 제가 있어야 또 여러분도 계시고, 열심히 찍어서 제가 올리는 것이 도리이고, 제가 막 아까 그 첫 화면에 저희 조회수를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관계없이 단 한 분, 단 두 분만 다녀가시더라도 그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찍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100분, 150분, 300분 넘게 다녀가실 때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장마철에는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보면서, 저의 유튜브 많이 보면서 꿈과 희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문 한상, 홍문 한상, 장고초 한상, 주자 남동강 남서남가, 백고초 백문 한상, 현문 북동강, 백국초 흑고초 흑문 한상, 항산 신묘포 금고 한상, 나한상 쟁한상, 나발 한상, 발 한상, 세약 구고상 고상, 연기 두상, 군내 직렬 두상으로 우영전 군내 직렬 두상, 나누 직명 그사 당보가 두상으로 자르르 들어서 오마당 새로 가는 중에 가색은 영어 건강은 여상이라. 영이 늠름하고 허야 벌야 살기가 더한등하니, 이런 대군 행차 세상에서 드문지라. 우리 이런 드문 행차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삼국지를 통해서 자,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그때 적벽강 조조는 장대상위와 높이 앉아 장검을 으르만지며, 이봐 장줄 들어라. 이내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베고 여포 사로잡아 사해를 평정하면 그 안이 천운이냐. 하늘이 날 위하여 도움이 분명하니 어찌 아니가 줄수냐. 정욱이 여짜오되 분분한 융동때에 동남풍이 괴이하니 미리의 예방을 하사이다. 동남풍이 불면 적벽강에 배를 띄워 조조 군사를, 어마어마한 군사를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자시의 오나라 황계 이시화선을 거느리고 정령하기 신기상에 삼승도 높이 달고 호강열 바람을 맞춰 지국정 소리를 하며 어기여차
참 여기에 여기 붕붕 등을 울리면서 조조 진증을 바라보고 은은에 떠들어가니 조조가 보고 대휘하여 장졸들에게 이른 말이 정우가 내보아라 정우가 보아라 보아라 정우가 내보아 황공복이 나를 위하여야 조식껏 저기 온다 정우가 내보아라 허이 대소하니 정욱이 여짜오되 오강변에 동남풍을 불고 조조 몇만 대군인지 많은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유비 헌덕이 그들을 속여야 되는데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기 오는 배 어디 배요? 승상위험절 이 진안을 들어서질 말랍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군사들을 많아 보이기 위해서 작전 위장 전술을 쓰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서 조조가 그냥 거의 정말 헐헐단신 쫓겨나게 됩니다. 큰 아주 손해를 보고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이 누구야? 하여튼 다른 군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조조가 나중에 복수를 해서 뭐 삼국을 통일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조조가 삼국 통일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뭐 실제적인 뭐 통일의 초대 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이 중요하냐? 전쟁을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을 하지만은 과연 만약에 전쟁을 해서 통일한다면은 이런 지략을 갖춘 분이 나와야 하고 우리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갈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한 공명 선생님 같은 또 유비 관우 이런 정말 인품이 좋고 지략이 뛰어나고 군사에 뛰어난 장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여기 내용대로 그런 게 나옵니다. 적벽간으로 이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 전쟁하는 곳입니다. 여기 뭐 내용대로. 그래서 적벽가에 또 힘을 실어서 잘 하면은 뭐 대단히 좋은 것이고 힘이 떨어지면은 뭐 어려운 것이니 새별이 둥실 떠지난 달빛 비겼는데 오강변을 내려가니 상산의 조자령은 배맞이 등대하고 선생 오기만 기다린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둥 바람 선미에 우뚝 서서
공명정절하면 선생은 위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방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예, 이거 이 내용 보면은 우리 그 이순신 장군 그 내용 보면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유비 관우라면은 공명 선생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여기 그 조정에 우리 훌륭한 신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도 있고 배를 직접 거북선 만드신 분도 있고 그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정말 임진왜란 전쟁이 자꾸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뭐 판소리에서 왜 이 굳이 외국 작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는 가진 않지만은 뭐 외국 작품은 그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광고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잖아요. 뭐 몽골 전쟁도 있고 또 삼국 통일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 고려 백자 신라 그것만 해도 뭐 전쟁 내용이 방대하고 할 게 이 판소리로 해올 게 많습니다. 그러다 예, 주령 안녕 없이며 제장군들은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 풍석을 순풍에 트여 달고 도용 떠나간다. 이때 주에는 문부장 해기어 안겨 주공이죠. 군병 줄에 예비할 때 이날 간다 그만 얼색은 청명하고 달이 잘 뜨고 말은 또 구매의 날을 속였다. 동태 동남풍이 어찌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해 아닐 사람은 아니옵니다. 어찌 안 있을 줄 아느냐. 국내의 제주는 용맹하고 사람 또한 군자라. 그런 군사한 이런 거짓말 남을 속일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 풍성이 일어난건을 주 깊이 들어 둥둥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주자 양기가 백거 현미를 융할 서북으로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라나 기관이 와지끈 움쭉 기폭반도 떼그르르 주가 이 모양을 보더니만 간담이 떨어지는지라. 그러나 이 사람의 탈주와는 기신도 난축이라 많이 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며 죽여 후환을 면하리라. 서성 정부를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넌 수륙으로 내려가 남병선에 올라가 제갈령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투줄로 드는 칼로 목을 싹 얼른 미명의 당로 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예, 이처럼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게 뭐 이야기는 바로 뭐 이 정말 좋은 내용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고 오늘 올 하루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장마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